안녕하세요. 골든노드입니다. 자,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요. 이제 약속한 대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 영상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갖고 제가 혹시 몰라서 주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제 영상은 개인들을 위해서 제가 저렴하게 만든 영상들이에요. 원래 제 거든 활용을 하면 저도 이제 파생판이 원래 수업료가 비싸잖아요. 근데 대개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손실 보고 진짜 없는 형편의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한 분들이 대개가 저를 찾아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른 데 가서 다른 전문가의 리딩을 듣고 손실이 많이 나서 아, 이거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상황은 이미 돈을 많이 잃고 마음의 상처가 심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여유가 없지만 마지막에 제가 거의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만든 최소한의 수업료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싸게 못 받아요. 대신에 숙제가 많아요. 왜? 그죠? 숙제를 해야 한 번이라도 더 끄적여보고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배려해서 저렴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하는 거고, 혹여라도 수업 내용이 너무 부족하고 금액 대비 너무 수준이 낮다거나 아니면 이거 괜찮아, 다른 데 가서 내가 뭐 이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 또 사심해, 그죠? 아무튼 이런 불법 복제나 도용은 하지 않는 걸로, 제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해서 남들한테 배포하거나 본인이 소장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건 하면 온라인 강의가 점점 없어지겠죠. 그죠? 자꾸 비싸지고.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의사항 한번 드리고 갈 겸 하게 됐고, 자, 오늘 또 즐겁게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다들 열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추세선, 채널선, 기울기 그런 부분 위주로 기본적인 강의들이지만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리부터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예전에 추세선 강의를 누군가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 강의도 듣고 돈을 주고 사서도 들어봤지만 이렇게 원리부터 딱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아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듣는다면 이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아주 대단한 강의는 아니지만 저는 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 채널선, 기울기 이렇게 긋는 것들 유튜브에도 이미 강의가 많이 있어요. 저보다 강의 잘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근데 저는 저만의 제가 이해한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초보자니까 쉽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추세선, 채널선 긋기 전에 왜 그어야 되는지 원리부터 설명하고 가면 결국은 어떤 추세가 터졌을 때 움직임은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 파동의 확장, 파동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그때 써야 쓸 수 있는 도구가 이거다. 요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파동이 일어나는 원리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터지고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저 움직이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뭐가 터진다 그래요? 추세가 터진다고 하죠. 자,
오랜 시간 추세가 많이 이렇게 터지면, 그죠? 아니면 잠깐만요. 요즘은 이렇게 터지면 행보가 길어지죠. 그죠? 어느 정도 시간이 길어지고 나선 위로든 아래로든 다음 추세가 터지잖아요. 아니면 파동이 한번 일어났어요. 그죠? 눌리는 구간에서 중심이나 저점을 깨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올린 만큼 더 올릴 수 있는 패턴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개정판 기본서에서 이거 앞쪽에서 설명 들으셨죠? 보셨잖아요. 그죠? 추세가 터지고 캔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그래서 무슨 재료의 유수가 터짐에 따라서 아니면 지표가 발표됨에 따라서 캔들 저점에서 힘이 빡 들어오면서 추세가 팍 터지면서 캔들이 막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파동이잖아요. 이 파동이 이렇게 터질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뭘 보고 손절 기준을 잡고 진입을 하겠어요? 앞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 또 하나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뭐? 오늘 배우는 추세선. 그죠? 오늘 배우는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손절 기준을 잡아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정한 시간이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고 나서 어떤 지표나 재료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 타임에 의해서 미국장이 시작할 때 그죠? 본추세가 나오잖아요. 재료 같은 게 유수 같은 게 터졌기 때문에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터지는 행보가 길게 나오고 나서 터지는 방향으로는 그죠? 일정한 시간 동안 흐름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우리가 10시 반에 미국장이 시작됐어. 그럼 위로 빵 터지면 그죠? 처음부터 강하게 나타나면 그날은 거의 원웨이로만 가잖아요. 그죠? 아니면 미국장 때 팍 올리고 더 올릴 것 같은 착 하다가 확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10시 반에 그러니까 12시나 12시 반 전까지는 추세가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아주 큰 이슈가 없는 한, 지표가 없는 한 12시까지는 미국장 10시 반에서 12시까지는 조금 이렇게 행보라든지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본 추세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좀 피곤해서 잘 시간 12시 반, 1시 정도 돼야 추세가 위로 갔다가 이제 제대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 성격 같은 경우는 내릴 거면 12시나 12시 반 전에 올려요. 그죠? 올리고 저항을 보이면서 고점을 낮추면서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올릴 것 같으면 장초에 한 12시까지는 뺐다가 그죠? 그러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힙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추세선 그리기나 지지 저항이라든가 이런 기초 체력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정리를 안 해놓고 개념이 없으면 어디서 손절 기준을 잡아야 될지 어떤 무기를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기초 체력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파동이에요. 파동. 행보가 일어나서 여기 고점 저항을 뚫고 지지가 되고
다시 올릴 때 이게 뭐예요? 움직임, 이게 파동이잖아요. 움직임이 파동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파동의 확장, 한참 행보가 일어나고 나서는 추세가 터질 때는 그 추세 터지는 시간이 꽤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꽤 일정한 시간 동안 지속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가 보면 오전에 아니면 오후 4, 5시쯤에 그리고 저녁 시간쯤에 그리고 8시, 9시쯤에 그리고 10시쯤에 미국장 시작하는 10시 반쯤에 12시나 12시 반쯤에 2시쯤에 새벽 4시쯤에 그럴 때 추세가 계속 변동이 크게 일어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동이 터질 때는 일단은 확장이에요. 확장. 파동의 확장이 무슨 소리냐면 자, 첫 파동이 터졌어요. 첫 파동이 터졌는데 어디까지 얘가 확장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터지면 선물에서 무서운 점은 뭐냐면 추세가 터지면 보통 2배에서 최소 13배 이상은 우리가 쳐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저점에서 시작하는 이 첫 파동 이후에 그죠? 우리가 손절 기준을 안 잡아주면 거의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보통은 올린 만큼 올리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3파동이 완성이 안 되고 요런 파동이 많이 나와요. 3파동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파동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괜찮아요. 그죠? 추세를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인 거는 파동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이런 N자 패턴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올린 만큼 올린 후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완성되지 않은 3파동인데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패턴은 3파동이죠. 그죠? 3파동.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이 짧으면 두 번째 파동은 길고 세 번째 파동은 더 길 수 있어요. 그죠? 요즘은 그리고 눌림이 적어요. 위로 가려면 눌림이 더 적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패턴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3파동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5파동이 자주 나오죠. 그죠? 5파동이 자주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3파동을 만든 다음에 그죠?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5파동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올려 쳐버리고 나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매매를 하고 싶다. 추세가 강한 매수 추세 중에 역매매를 하고 싶다 할 때는 잠시만요. 강한 추세 중에 역매매를 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파동수를 활용한 매매도 많이 해요. 그래서 3파동, 5파동쯤에 패턴에서 저항을 확인하고 캔들을 확인하고 매도를 진입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올린 만큼 올린 후에 빠지는 힙소 패턴, 올린 만큼 올린 후에 하락으로 가는 패턴도 많고 그죠? 보통은 3파동 정도는 주고 고점을 재차 못 올리면 빠지는 경우도 있고 5파동 후에 고점을 낮추면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거 요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요게 3파동이나 5파동 정도는 작은 분봉 5분봉 정도에서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앞에 매수 추세가 강했을 때 잠깐만 좀 지울게요. 앞에 매수 추세가 강했을 때는 그죠? 하락을 했을 때
이쪽에 지지해주는 라인들이 있으면 얘가 다시 또 쳐올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의 매수 기운을 의식하고 지지가 돼서 추가적으로 매수 세력이 가담하면 더 쳐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전고점을 뚫고 여기가 지지가 돼버리면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파동, 5파동 후에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도 하면 안 돼. 하락할 때 하락하는 기운이 강해야지 올린 만큼, 이렇게 올린 만큼 내릴 수도 있지만 앞에 힘을 우리가 봐줘야 돼. 앞에 힘을. 앞에 매수 힘이 강했을 때는 하락을 줄 수 있어요. 왜? 조정을 해야 되잖아, 지도.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안 깨고 여기서 계속 비빅거리고 캔들이 돌린다 싶으면 재차, 그죠? 추가 상승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의 무서움은 2배에서 13배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첫 파동만큼, 그죠? 첫 파동만큼 보통 상승시키는 건 기본이 이게 N자 패턴, 그죠? 중심을 그어놓고 있으면 보통은 첫 파동 눌림은 요즘 패턴이, 그죠? 여기 저점 안 깨는 피보나치로 봤을 때 38.2%이나 중심까지 눌림이나 아니면 눌림이 좀 약해요. 이거는 더 강하게 가죠. 이런 식의 기본 나타나는 파동의 확장인데 여기 첫 번째 일어나는 이 첫 파동만큼 보통은 쳐올려요. 이게 기본 원리고, 만일에 여기서 쳐올리고 꺾이지 않고 지지가 된다면, 그죠? 더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린 이 두 파동 이 크기만큼 더 올릴 수도 있고. 왜냐? 첫 파동 말고 두 번째 파동에서 힘이 강하게 들어오면 세 번째 파동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 옆에 이쪽 좌측의 행보가 길수록, 아니 많이 이쪽에서 하락이 강했을수록 반등도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좌측 파동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데, 행보가 길수록 많이 하락했을수록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일어난다면, 그죠? 여기서도 첫 번째 파동만큼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올린 만큼 올린 경우에 2배 이상 계속해서 올려갈 수 있는데, 보시면 왜 그런가를 알고 싶으면 올렸을 때 이 쳐올리는 힘이 강하면 이 기운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매수의 기운이 있다 보면 하락을 했을 때 강하게 쳐내리지 않으면 이 지지가 뚫리지가 않아요. 그죠? 지지가 뚫리지 않으면 자꾸 비비적거리다가 손바꿈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대응이. 내 상상대로 매매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캔들이랑 파동의 움직임을 보고 손절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않으면 평생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깐 끊고 다시 또 할게요.